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6월 19일 밤 10시 23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지금 컨디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과거에는 아침에 하고 밤에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조만간에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을 하루에 한 타임으로 정해서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들 그리고 기타 사항들이 있으면 요청 종목들, 요청 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같이 올려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저녁에 보고 아침에 또 보고 그래 봐야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제가 한번 하루에 한 타임으로 정해서 그렇게 올려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요 자리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요 자리를 한번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얘가 최대 어디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보자면 얘가 돌파했던 요 자리가 19,804불 자리였죠. 요 자리를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얘가 60선을 찍을 수 있다. 요 월봉상 60선을 찍을 수 있는데, 여기를 찍고 지금 말아 올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60선이 지지되는지, 만약에 60선이 지지가 되면 음봉 3개로 끝마치고 7월에는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봉 3개가 한 묶음인데 음봉 3개가 한 묶음인데 5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계속 바닥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잡으려고 하는 거는 되게 우리가 주식에서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바닥에서 떨어지는 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얘가 안전하게 바닥을 다지고 이런 모양,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이게 A, B, C가 나오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얘가 이렇게 이번 달까지 6월 달까지 음봉 3개로 끝을 맺는다. 음봉 3개로 끝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여기 위에서 종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9,804불. 여기를 더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여기를 반드시 지지해야 되거든요. 19,804불을 지지해야 얘는 어떻게 해서든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말아 올리면서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가는 모양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만약에 이 19,804불 지점을 한번 깨고 말아 올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월봉상 좋은 캔들의 모양을 얘기했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월봉상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음봉이 있으면 좋은 양봉이 뭐냐? 좋은 양봉은 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밑꼬리가 됐든 이 시가가 됐든 간에 이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고, 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고, 이 음봉의 50% 선을 50% 이상을 한 방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눌리더라도 얘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런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조건이 뭐죠? 여기서 지금 이게 만약에 이제 그런 조건이 되려면, 이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음봉 3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요 음봉이죠. 세 번째 음봉이.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내려와야겠죠. 한 번 더 얘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 얘보다 더 낮은 자리여야 되니까 한 번 더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가야 좋은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7월 달에는 얘보다 한 번 더, 지금의 저점,
지금 6월의 최저점이 17585예요. 17,585불. 이 자리거든요. 17,585불 이 자리를 한 번 더 치고 말아 올리면서 7월 달에 양봉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50% 선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50% 선이 되려면은 적어도 한 25,000불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5,000불 이상. 얘가 25,000불 이상 올라가서 한번 치고 이 이상 올라가 7월에 그런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기다려야 되겠죠. 한 번 더 17,585불을 한 번 더 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야 좋은 양봉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저점이고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여쭤봤는데, 여쭤보셨길래 제가 이제 그 질문에 이제 제가 본 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해보자면, 일단 19,804불 이 지점을 한번 터치하러 저는 갈 거라고 봤고, 터치를 했어요. 근데 더 밑으로 내려왔죠. 이걸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얘는 여기까지를 봐야 돼요. 여기 요 종가 부분. 요때 요 최고가 19,804불을 했던 요때 2017년 12월 1일 요때 양봉. 요 양봉의 종가 부분이 얼마냐면 13,888불이에요. 그래서 최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13,888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7월 달에 한 번 더 꼬라박는다면 제가 이제 요거 나스닥하고 연계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 13,888불까지도 지금은 하락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깊숙하게 한번 휩소를 주고 양봉으로 쭉 말아 올린다. 얘가 그렇게 된다면은 7월에 되게 괜찮은 양봉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제 계속 7월도 막 음봉으로 내리꽂고 막 이렇게 된다면 음봉 5개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9월까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분기봉으로 음봉 3개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어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단타로 뭐 이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되게 위험하다. 좀 내가 실력이 좀 나는 이거 조금 마이너스 조금만 떨어져도 잘 모르겠고 이게 단타로 들어가도 이게 지금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나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 없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근거가 뭐죠?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제가 얘기했죠. 일단 연봉상 끝난 모양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연봉상 끝난 모양이 아니고 또 제가 뭐 그냥 속된 말로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 방법이 있다. 뭐냐? A, B, C가 나오려오는데 이 C파 끝자락에서 손절하는 거다. 이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A, B, C가 나왔다면 이 C가 확실하게 나오면 얘는 이제 다시 시장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여기에서 리셋이 되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잘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확실하게 A, B, C가 나왔어요. 이게 확실하게 A, B, C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손절을 한다? 던진다? 이거는 아니라 그랬죠. 제가 손절을 하더라도 최소 비파 반등은 나왔을 때 뭐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나서 비파 반등은 나왔을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비트코인은 연봉으로 봤을 때 제가 얘기했죠. 12년 동안 비트코인이 지금 12년간의 차트를 그려왔는데 4년 상승하고 음봉 하나 나오고 3년 상승하고 음봉 하나 나오고 지금 3년 상승하고 음봉 하나가 나왔는데 이 음봉 2014년, 2018년 그리고 지금 2022년 이렇게 됐죠. 4년을 주기로 음봉이 나왔어요. 3년 상승 4년째 음봉, 3년 상승 4년째 음봉. 요때는 뭐 4년 상승하고 나왔지만 아무튼 요렇게 추세를 그리고 오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어떻게 왔냐? 요때 2014년, 2018년 다 이 5호선
이 5선 위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이번에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패턴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죠? 또 하나 특징은 전년도의 고점을 이 음봉이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다. 이때도 마찬가지. 2017년도의 고점을 2018년도의 음봉이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2022년도 2021년의 고점 69K 지점, 이 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요때도 그랬고 전년도에 50%, 전년도 양봉에 50% 선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그 위에서 마무리했다. 그렇게 보면 올해도 만약에 이 어떤 패턴을 따라간다고 하면 전년도에 이 양봉이 지금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이 2021년도에 양봉이 짧았는데 이때의 반이 어디냐? 37,500불 지점이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37,500불까지를 회복을 해준다면 이 패턴이 유사한 패턴, 2018년과 2014년도와 비슷한 유사한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이런 이유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때는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그리고 뭐 어떤 이게 월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간에 어떤 그 기준이 있으면 그게 동일하게 통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나한테 유리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불리할 때는 또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갈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차트를 보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익힐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얘가 지금의 조정의 범위는 19,804불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왔으므로 그 다음에 조정의 범위는 어디냐? 여기 13,888불 지점까지도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ABC가 나왔고 음봉 3개가 나왔으므로 6월까지는 계속 음봉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7월 달에는 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한번 치고 여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아무튼 여기 지금 어제였나요? 이 저점 17,585불 여기보다 낮은 자리를 한번 치고 올라오는 양봉이 돼야 된다. 7월에는. 그래야 좋은 양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5K 이상을 올라와야 좋을 수 있다. 7월에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관망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위에 69K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지금 ABC 조정이 나오는데 C파 끝자락에선 절대로 손절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때 고점을 치고 내려오면서 내려왔고 요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보다 높은 고점을 치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조정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나스닥 월봉이 제가 지금 여기 60선을 찍을 것으로 찍어야 끝날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지금 20선을 깨고 내려왔고 5선도 깨고 내려왔고 음봉 3개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얘가 이번 달 안에 여기를 한번 좀 쳤으면 좋겠거든요. 60선까지 한 번 더 내려올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왜냐하면 일봉상 보니까 얘가 갭으로 하락하고 지금 지금 일봉의 모양을 보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지금 일단 얘는 월봉상 60선을 찍으러 내려올 텐데 그러면 나스닥이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비트코인도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서로 연동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스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을 쥐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그럼 비트코인도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아크 같은데 이런 데들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딩 뭐 회사이기도 하고 뭐 투자 회사이기도 하고 하니까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 60선을 찍으러 내려오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왔다고 다시 제가 25K 지점 25,400불 요 지점을 쳤을 때 얘가 19K 여기 19,804불을 한번 찍어야 얘는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싫어하죠.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근데 차트상 그런 모양이 나오면 얘기를 뭐 싫어하더라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뭐 제가 공부한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대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얘기를 해야지 제가 뇌피셜 굴려가면서 이렇게 희망회로 돌려가면서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여러분은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19,804불까지 내려올 거라고 봤는데 분명히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보다도 더 지금 17,800불 때 585불이었나요? 여기까지 지금 찍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락세가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 13,888불까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난 얘기지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과연 25,400불까지 내려갈 것인가? 한 30K 정도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세력이 여기까지 줄까? 근데 그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과연 여기까지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19,804불 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근거는 일단 비트코인이 분기봉에서 음봉 2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찝찝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3개째 나올 수도 있다. 그럼 9월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음봉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나스닥이 지금 음봉 3개로 20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제가 얘기했던 그 자리마저도 지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60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진짜 여기 19,804불 이 지점을 더 이상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서 이 자리를 지지하고 하면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바닥인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가 바닥이라고 한들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확실하게 돌파 지지. 제가 항상 해왔던 매매법처럼 돌파 지지하는 구간까지 와야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그래야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거기 자리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의 자리는, 어디까지나 좀, 계속,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스닥 일봉을 보면요, 나스닥 일봉을 보면 얘가 지금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갭으로 이렇게 하락했고 하람이가 나오면서 또 다시 상승했다가 또 갭으로 하락하고 지금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은 되게 조금 불안한 장이에요. 이게 안전한 모양이 아니거든요. 이게 캔들이 갭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시장이 되게 유동성이 지금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거든요.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이게 더 쭉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한번 또 올라갔다가 또 쭉 떨어지고 장외에서 거래가 막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갭으로 하락하고 갭으로 상승하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럼 나스닥은 지금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좀 위험한 장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더 60선을 찍으러 가기 전까지는 나스닥도 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과 좀 연동돼서 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봉이거든요. 월봉인데 지금 얘가 한 파동을 끝내지를 못했어요. 지금 양봉, 음봉이 이 5선을 지키고 다시 양봉이 나왔는데 요게 지금 비트코인의 그 고점의 모양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비트코인 월봉의 모양을 보면 지금 도미넌스가 어떤 모양하고 지금 비슷하냐면 요 모양하고 너무 비슷해요. 요때도 언제였죠? 요때였죠. 지금 월봉에서 보면 얘가 양봉,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양봉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양봉 하나 나오고 음봉 뜨면서 ABC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떡락을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갔죠. 양봉, 음봉 나오고 양봉, 음봉 나오고 양봉 나왔는데 양봉이 하나 더 떴죠. 그러면 얘가 한 파동을 끝내려면 요 지점을 음봉 없이 돌파하고 끝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파동이 끝난다는 건 1파를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얘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2파를 조정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B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쭉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는 게 좋냐면 도미넌스는 일단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얘가 양봉으로 전환해서 여기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요 5선을 월봉상 이 5선을 지켜야 돼요. 5선이 무너지면 안 돼요. 도미넌스가 5선을 지키면서 종마감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7, 8, 9월에는 쭉쭉쭉 양봉으로만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도미넌스가 여기까지를 보고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한번 큰 불장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젠지는 지금 더 지나가 봐야 알거든요. 여기를 치고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서 얘가 쭉 빠지면서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알트들이 올라가고 뭐 그런 장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여기 1차 관문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도미넌스는 6월 달에 양봉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적어도 5선은 지켜야 되고 5선을 지킨다면 7월부터는 7, 8, 9월에는 양봉으로 올라가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양봉으로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 준다면 비트코인이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알트가 내려오거나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비트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알트가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뭐 보면 지금 역사적 지금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죠. 여기를 돌파했어요. 여기 지금 얘가 여기 지금 되게 지금 그러니까 달러는 되게 지금 강세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죠. 지금 여기 장에서 지금 이제 강세장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음봉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지금 돌파했어요. 만약에 이번 달에 이렇게 양봉으로 여기를 돌파해서 넘어가면 다음 달에도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약간 시나리오가 약간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나스닥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고 얘는 더 올라가는 분위기고 나스닥은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연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그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조망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7, 8, 9도 좀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7월부터 막 불장이 나온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말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적어도 9월까지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7, 8, 9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거는 약반등일 가능성도 있다.
그걸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침착하게 일일비 하면서 막 지금 바닥 잡겠다고 자꾸 들어가면서 막 털리고 막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투자 세계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이고 이 심리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내가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막 바닥 잡게 해서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수익을 더 낸다라고 했을 그런 마음으로 자꾸 막 들어갔다가 막 또 떨어지면 또 손절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멘탈 관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어차피 내가 이거 투자를 뭐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낼 게 아니고 내가 길게 보고 갈 거라고 한다면 이번이 되게 좀 힘든 장이므로 이번에 장을 겪으면서 그것을 좀 잘 견딜 수 있는 심리적으로 여러분의 멘탈을 잘 좀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런 어떤 공부의 시간으로 삼으면 좋은 저는 경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신 분들은 너무 괴롭고 힘들겠지만 침착하게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뭐 더 해보면 지금 알트코인 스팀 한번 보겠습니다. 스팀은 지금 월봉인데 얘가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이 월봉상 이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렇게 시총이 제가 얘기했지만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이 캔들이 이 뭐 파동도 그렇고 막 근본 없이 막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애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평선이나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단타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보는 거는 괜찮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되게 좀 견디기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캔들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막 피뢰침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을 못 견디게 막 흔드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 시총이 작은 애들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뭐 한 수백억 있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이거를 막 시세를 막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견디지 못하니까 시총이 작은 애들은 함부로 큰 돈을 넣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스팀은 지금 요때 이렇게 양봉 3개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한 파동을 그리고 요때 음봉 3개로 확 내려왔죠. 그래서 요게 이제 2파를 만든 거, 2파의 저점을 만든 건데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로 보여져요. 이렇게 1파, 여기 1파 올라가고 지금 2파 조정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저점, 1파의 시장의 저점을 깨고 내려오지 않는 한 얘는 지금 여전히 2파 조정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얘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기 만들어진 이 고점들, 여기 고점들, 제가 하는 돌파 매매는 여기 고점들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고, 왜 자꾸 이러지? 뭐라? 저 잘못 적어. 여기, 요 자리, 이렇게 1번, 2번, 3번, 요 자리를 돌파하면 결국 여기 3번의 자리를 돌파해야 이제 진정한 3파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월봉상 이렇게 3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뭐 이 바닥을 어떻게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좀 잘 바닥을 어떻게 요때에 2021년 6월 1일의 저점인 207원 여기를 다시 한번 칠지 여기를 지킬지 한번 잘 지켜보세요. 207원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스팀은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적어도 월봉상 여기는 매수 타점이 한번 될 수 있어요. 얼마냐면 여기가 789원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위치죠. 지금에서 보면 지금 이게 몇 배예요. 근데 코인이 이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얼마죠? 이때 169불이었어요. 1파의 시작점이라고 했던 지점에 169불이었는데 여기에서 3개월간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625원. 예, 1625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다 코인을 한 거거든요.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갔잖아요. 주식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근데 주식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잡주들은 그냥 막 근본 없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뭐 큰 종목들도
뭐 대형주들도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뭐 에너지 관련된 주들 뭐 갑자기 막 한 방에 막 60%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169원에서 1625원까지 3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지금 종가가 256원인데 256원에서 789원이 웬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다 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나왔죠. 그러면 한번 반등이 나오고 5개까지 나오고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6월달 음봉이죠. 그럼 7월까지도 음봉이 한번 더 뜰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지금 보면 뭐냐면 어떻게 내려왔냐면, 그러니까 이제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이런 근본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조금 갈피를 잡을 수 없죠. 이때는 음봉 3개로 내려왔는데 중간에 음봉 끼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양봉이 나왔으면 한 파동을 그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음봉 2개로 내려왔다가 또 양봉 3개, 다시 또 음봉 2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7월에도 한번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7월부터. 그래서 7, 8, 9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한번 내려가는 뭐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거나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팀은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을 207원을 좀 한번 지지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분기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6월까지 음봉 3개가 나왔죠. 그래서 얘는 분기봉으로 보면 6월까지 조정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7월부터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려면 적어도 얘가 360원까지는 한번 올라가 줘야 된다. 그래야 얘가 좀 희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봉을 한번 볼까요? 연봉을 보면 뭐 연봉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요게 5선인데 여기 5선이죠. 5선인데 얘가 이 5선을 이 음봉이 적어도 이 음봉이 연봉상 이 음봉이 이 5선 위로는 올라가야겠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얘가 음봉이 이 5선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위에서 종마감을 해줘야 내년부터는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여기 정고점을 가야 되니까 1930원대 여기까지 한번 가려면 적어도 올해 얘가 이 음봉이 5선 위에서 종마감을 해야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냐? 단기적으로 보면 얘는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지금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때 단기적으로 요때 한번 찍고 요때 바닥을 한번 찍고 한번 이렇게 해서 W자 형태로 한번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바닥을 한번 더 찍고,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찍으려고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여기에 저점, 여기가 이때 저점은 234원, 그리고 228원. 적어도 여기가 228원. 단기적으로 아까 제가 월봉상 보면 207원을 지키는지 봐야 된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봉상으로는 228원을 돌파해서 내려오지 않고 여기를 지지하면 얘는 한번 이제 반등이 7월부터는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얘의 이제 매수 타점이 참 애매한데 여기는 돌파해야겠죠. 290원. 290원은 돌파해야 매수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그렇게 보시고, 스팀은 여기 290원을 매수 타점으로 보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290원에서 만약에 얘가 음봉 없이 여기를 돌파 지지하고 나면 적어도 요 자리까지 241선이 있는 요 자리까지 5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500원까지. 그래서 여기가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얘가 적어도 500원 위에서 놀아야겠죠. 스팀이 좀 고점에 있는 분들이 탈출할 여지를 주려면 500원 위에서는 놀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트코인하고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리고 또 제가 그거를 한번 놓쳤는데, 어떤 분이 얘가 지금의 조정이 지금 얘가 이 10년 동안에 1파라고 보여지는 뭐
큰 조정, 그 큰 파동, 10년간의 파동, 상승을 조정하는 파동이 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거는 제가 이 엘리엇 파동으로 이 카운팅 한 거를 안 보신 것 같아요. 그 방송을 안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카운팅을 해보면, 1파, 2파, 이게 3파, 근데 여기에 4파, 이렇게 보고, 여기가 5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만약에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가 1파가 적어도 이 3파, 요 3파의 길이가 1파나 이 5파보다는 길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얘는 조건을 여기보다는 길어서 갖출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건은 갖춰졌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일단 5파가 끝났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요때가 이때 2018년 지점이었거든요. 2018년. 요때 A, B, C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긴 조정이 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년이냐면 몇 년 동안 조정이 나왔냐면 이게 이때까지 봉 몇 개죠? 26개, 26봉이거든요. 월봉으로. 그럼 2년이죠. 2년 정도 되죠. 예. 2년 넘게 지금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길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럼 지금은 이 10년간의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1파, 2파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가 1파, 그럼 여기 2파, 그러면 이제 요거는 3의 1, 3의 2,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라고 한다면요. 이 3파는 얼마나 갈까요? 이 3파는 얘보다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3파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얘보다도 지금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얘가 여기서부터 1파가 여기서부터 지금 몇 프로였냐면요. 이게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몇 프로냐면 얼마죠?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9천 프로거든요. 그냥 대략 보면 거의 한 2억 프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건데, 지금 보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제 3파는 얘보다는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보이지도 않겠죠. 3파의 그 꼭지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3파는 뭐 지금의 자리는 뭐 이제 3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이 이렇게 이 10년간의 상승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한번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요,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똑같이. 나스닥도 월봉으로 보면, 이제 나스닥이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때가 가장 크게 조정을 1900 지금 언제죠? 요때 1985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나스닥이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때가 이때거든요. 닷컴 버블 때. 요때에서부터 요때가 한 10년간 조정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1파, 그런 다음에 이제 2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년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때 이제 닷컴 버블 이래가지고 너무 고평가 돼가지고 뭐 그랬다 해서 지금 나스닥이 크게 이제 ABC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 중이에요. 지금 이제 3파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파, 2파.
이제 큰 대파동에서 이제 3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트코인이 과연 이렇게 올 것이냐, 이렇게 올 거냐, 이제라고 지금 이제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스닥도 요때 요 반 지점까지 내려왔었어요. 이때 이 전체 여기 상승 큰 사이클 하나에서 반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뭐 100불대 정도까지 내려오는 건데 이거 이렇게 과연 될까? 그렇게 보기에는 이 파동이 제가 보기에 파동이 좀 너무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 파동이 잘 카운팅이 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 카운팅을 뭘로 봐야 되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큰 파동 하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큰 파동 하나를 완전히 깨고 이렇게 내려오는 근본 없는 이거는 뭐 잡주에서나 나올 법한. 근데 대파동에서 이렇게 1파, 2파 이런 식으로 3파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파동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나스닥에서 지금 이때 보면 이게 지금 월봉이니까 조금 그런데 연봉으로 한번 볼게요. 연봉으로 보면 연봉이 꼭지를 찍고 이때 꼭지를 찍고 4,816 여기 4,816을 찍었거든요. 4,816을 찍었고 이 최저점이 얼마였냐면 795 예. 795까지 내려왔었어요. 795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에서 내려온 게 한 84% 정도 되거든요. 나스닥이기 때문에 뭐 좀 다르긴 하겠지만 84%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뭐 이걸로 한번 볼까요? 피보나치로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1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어디까지 내려왔냐?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로 봐야 되냐면 뭐 한 0.236까지 해보면 예, 0.236보다도 더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겠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높으면 거의 50%를 되돌렸어요. 보통 1파 보통 피보나치로 이렇게 보거나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대부분 되돌리면 한 50% 정도까지는 되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50%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한번 비트코인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비트코인에서 한번 보자면 얘가 이것도 한번 연봉으로 볼까요? 연봉으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연봉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갔는데 얘가 만약에 50%까지 되돌린다. 비트코인이 50%까지 되돌린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요. 요 자리가 대략 28 예, 여기 고점이 30불까지 떨어져요. 30불까지. 비트코인은 30불까지 떨어진다. 예, 이렇게 되면 뭐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나스닥하고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얘가 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얘가 이렇게 긴 파동이 끝나고 나서 한 파동이 끝나고 나서 조정을 받는 그래서 50%까지 되돌리는 대하락의 어떤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 30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30불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여기는 이미 지금 뭐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이제 이미 비트코인은 과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연봉으로 보자면 지금 제가 이제 엘리엇 파동을 기준으로 해서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연봉으로 보자면 이게 파동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파, 2파, 이게 3파
근데 지금 이게 1파인데 3파면 이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1파, 2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3의 5파가 더 남았겠죠. 그러면 3의 5파는 적어도 얘 정도는 더 돌파해서 올라가 줘야 돼요. 이거보다는 지금 더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보자면 얘가 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지금 이 정도인데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2파에서부터 여기 1파보다 더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은 16만 불, 17만 불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이상. 그렇게 해야 3파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얘가 지금 계속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적어도 이렇게는 올라가 줘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올라갈지는 그러면은 이제 내, 내년부터는 되게 중요한 어떤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상승이 오거나 그냥 대하락으로 접어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뭐 큰 어떤 흐름에서 보자면. 그래서 지금 과연 비트코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12년이 됐는데 12년째인데 과연 이런 흐름을 타고 계속 갈 것인지 뭐 요거를 보는 것도 되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10년 동안에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나올 거냐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려면은 저는 이때 막 쭉쭉쭉쭉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쭉쭉쭉쭉 더. 지금 나스닥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스닥도 요때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어요. 지금 요렇게. 근데 나스닥을 보시면 이렇게 꼭지를 찍고 내려와야 돼요. 이 양봉. 이 연봉에 이 양봉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찍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모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아직까지 그런 모양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얘가 대하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번 꼭지를 한번 빵 찍고 음봉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 줘야 저는 이렇게 큰 하락이 한번 나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얘가 한번 크게 한번 세게 한번 진짜 한번 쫙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모양이 그 뭐 AI 워크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한번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뭐 쭉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쭉 양봉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빠지는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음봉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음봉으로 꼭대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쫙 올라갔다가 위에 긴 꼬다리를 만들고 이렇게 쭉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긴 침체기로 가는 거겠죠. 요게 이제 A가 되겠죠. 그래서 3년간 이렇게 꼬라박기 시작하면 이제 나스닥처럼 가는 거예요. 나스닥, 이게 뭐 그때 언제 2000년대 초반이었죠. 요때처럼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냐면 요때가 얼마냐면 언제냐면 2000년, 2000년 요때처럼 2000년대 닷컴 버블 있었던 그 시절처럼 갈 수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단 한 번도 그런 모양을 그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얘가 과연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이렇게 빠질 건가? 그렇게 될 건가? 연봉상. 지금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주봉도 아니고 월봉도 아니고 연봉이에요. 이게 봉 하나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건데 얘가 이렇게 쭉 빠지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세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에서는 차트적으로 그런 근거는 없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세게 한번 올라가고 나서 그때 한번 모양을 봐야 알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까지 하면서 좀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비트코인은 지금 장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 계속 내려갈 더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은 섣불리 진입을 하거나 하면 안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봐야 되냐? 딴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월봉이 됐던 주봉이 됐던 일봉이 됐던 가장 좋은 모양은 쭉쭉쭉쭉쭉쭉 하락하다가 이 음봉이 이렇게 있으면 얘도 그랬죠. 요 음봉 이렇게 꼬다리 이렇게 하면서 있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기를 기다리냐면 얘보다 낮은 자리, 양봉이 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50% 이상 말아 올리는 이런 양봉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저점 잡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얘도 지금 보시면 이 저점이 얘보다 높잖아요. 이게 양봉이긴 하지만 이게 하람이긴 하는데 그럼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좀 더 올라가주면. 근데 그렇지 않다. 얘 모양을 봐도 일봉상 모양을 봐도 바닥의 모양이 아니고 주봉의 모양을 봐도 여전히 음봉이고 그 다음에 월봉의 모양을 봐도 여전히 음봉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양봉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뭐 꼬다리 이렇게 하더라도 얘보다 낮은 자리에서 뭐 적어도 이런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월봉으로 치면 얘 50%는 쳐야 되니까. 그러면은 25,000불까지는 올라와줘야 얘 이제 반등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그러려면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음봉 3개로 지금 계속 꼬라박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길 들어간다? 그건 되게 위험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쭉쭉쭉쭉 내려올 때 이렇게 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전월 아니면 전일 아니면 전주 아니면 전분기 아니면 전년의 50%를 상승하는 50%를 일단은 치고 나오는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은 일단 뭐 내일 아침에 뭐 또 보는 거는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내일 저녁에 제가 또 한번 보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셔서 잃지 않는 그런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